얼마 전 인천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20대 중증 장애인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직원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뼘더에선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유은초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유원 씨. 자신의 뺨을 치고 몸부림치며 김밥과 떡볶이를 거부합니다. 시설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 씨를 붙들고 입안에 음식물을 넣습니다. 결국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암묵적인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업무 방식이 있던가, 아니면 쟤 앉혀서 밥 좀 먹이게 만들어라고 한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에서 학대가 벌어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시설 위탁업체는 지난 2016년 처음 계약을 맺고 5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매년 3번의 점검을 해왔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떤 권고나 심각한 어떤 경고를 했어야 되겠죠. 매년 진행된 점검 사항을 살펴보니 시설 관리와 소방 등 안전관리뿐 시설 내 학대 관련 항목은 없습니다. 인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곳, 그중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58곳입니다. 권익보호 관련 점검 항목이 없고 학대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 지역 장애인 권익 피해 신고 건수는 251건,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종사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이용인들이 인권 침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가 아니라 직접 종사자나 이용인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연수구는 뒤늦게 장애인 단체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낳은 참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이번 보도를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장애인 사망 사고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이번 사고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과 운영, 이 모든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267건으로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시설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지원 재활시설이 14.6%, 교육기관이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한 해 2번이나 지도점검을 받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올해 하반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항목을 살펴봤지만 장애인 권익 관련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권익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장애인 거주 시설과 달리 주간보호시설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CCTV 영상 보관기간 역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주간보호시설은 3일치 영상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면 피해 사실 입증도 어렵겠는데요? 네, 특히 장 씨같이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거나 또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되 서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학대 피해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658명으로 전체 6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집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적장애인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조사를 맡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와 전문 기관들이 꾸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시설 CCTV 설치 의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나 설치 위치, 이런 세부적인 CCTV 관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점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력 기록 관리 시스템 마련도 실질적 대책 중 하나입니다. 숨진 장 씨에게 음식을 먹인 직원들은 장 씨가 떡볶이와 김밥을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정도라든가 장애 형태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오셨는지 사례 지원 체계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밖에도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강화와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 이행 점검 구축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을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투여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 근본적인 장애인 학대 문제가 빈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제2의 장의원 씨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일이 안타까운 죽음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권익 신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